안녕하세요. 서성원 강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까요? 일단 제가 이제 26년 차가 됐네요. 오래됐죠? 자, 우선요, 오늘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우선, 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선 힘은 내신 정말 어렵나요?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죠? 어렵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심지어는 영어 때문에 힘은 안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듣기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듣기가 빠졌죠. 근데 왜냐? 이거는 여기에 대한 답이 중요한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시험 문제 보고 영어 선생님들이 이거 외고 시험이에요? 힘은 외고예요? 이런 질문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이제 정평이 나 있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이 달라지겠죠. 쉬우면, 우리가 쉽다는 이야기는 뭐죠? 그럼 보편적인 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휘문은 어려운 여러 가지 방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10년 동안 10개년 동안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월, 2월 2달밖에 없죠. 2개월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비는 보편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2달이 시간 허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추진되냐. 물론 뭐 저는 이전부터 다 했으니까요. 저는 한 학교만 합니다. 휘문만 하고. 그래서 10개년 동안 어떻게 출제되냐는 거기에 패턴을,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되냐에 대한 패턴을 뽑아내야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2달밖에 없고 시간이 수학도 해야죠. 과학도 해야죠. 국어도 해야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가 이제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특징적인 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뒤에 쪽 보시면요. 휘문과 변형 패턴이 있을 거예요. 패턴 7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7번을 한번 보십시오. 외부 지문 활용 변형. 요게 이제 우리가 뭐 한 해 지나면 EPL가 축구 있죠. 그러면 올해 골이 뭐냐? 손흥민이가 뭐 올해 골 선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깜짝 놀랐다 하는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원문이 큐피드 화살 아시죠? 이 원문이 학교 교재예요. 근데 이 큐피드 화살이 이건 하나의 요 리키우스 이야기의 한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리키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잠깐 원작이 리키우스다. 그 속에 큐피드가 나온다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었어요. 그 제가 이거 외부 지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지문을 학교에서 A, B 해서 요 원문과 요거는 전혀 배우지 않았죠. 배우지 않고 이렇게 뭐 출제한다는 언급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교에서 시험에 A, B 2개 지문을 요 원문에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고전에 시험 대비할 때, 요거 분명히 리키우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서 뒤져서 요약을 한 거예요, 제가. 전체를. 그래서 이걸 리키우스 이야기를 제가 하나의 글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줬어요. 그 시험 때 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외부 지문 맞출 수 있지? 근데 아마 무슨 스쿨이 있죠? 거기 보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때 제가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스키너의 심리학에 관한 글을 학교에서는 스키너를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스키너 이론이에요. 어렵죠. 벌써 스키너 이러면요. 아동 심리학인데 그거 스키너가 원전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이틀 전에 요거 외부 지문을 내겠다 했어요. 그 제가 스키너의 원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제시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과거에서 이 문제가 그냥 제가 적중시킨 게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적중시킨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 패턴 속에서 패턴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과거에 패턴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0개년 왜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되거든요. 로테이션 돼서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돌아요. 물론 1학년에 남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올라가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각 두 분이 메인 선생님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우리 학원에서 디스쿨에 이런 글이 떴는데 이번 시험은 어느 선생님이 출제하셔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딱 시험 문제 보면 누가 출제인지 다 알아요. 왜냐 각 학년에 두 분인데 지금 아까 돌아와서 10개년을 해야 된다는 건 지금 한 5, 6년째 출제 안 하시 1학년 안 맡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패턴을 다 익혀야 된다. 패턴을 익혀야 대비할 시간이 줄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이제 휴먼 특징이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잘 잡아내야 된다. 그래야 두 달도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2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험 때 나중에 시험 때 와서 굉장히 방학 때 했던 것이 내신 때 그대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 자, 희분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변형입니다.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변형이에요. 근데 이 변형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놀랄 정도로 변화무쌍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크게 이제 어휘 중심 변형이 있고 어법 중심 변형이 있다. 변형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기본 어법 변형이다. 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제일 문제가 아이들이 암기하려고 들어요. 중학교 내내 암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암기해야 무조건 암기를 하려고. 근데 범위가 너무 많아요. 암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암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보니까 the manager had his staff complete. his staff complete. 밑에 보세요. his staff complete 똑같죠? 똑같잖아요.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똑같네? 이거는 맞는 거구나. 해서 이거 맞았네? 했는데 보니까 앞에가 바뀌어있네. 앞에가 had, 요거는요, 시키다는, 가지다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는 뜻이거든요. 사역동사라 그러죠. 그래서 제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여기는 얘를 학교 시험에서 얘를 싹 바꿔버렸어요. 얘가 바뀌면 이건 뜻은 동일합니다. 다 시키다는 뜻인데, 걔 또 시키다는 뜻이 있는데요. 얘는 사역동사지만 얘는 똑같은 시키다인데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너무나 여러 번 출제된 거예요. to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유의 변형. 근데 이건 단 하나, 요 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의 변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라는 건 이렇게 구조를 살짝 앞에 거를 바꾸어서 뒤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암기해서 맞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 사고력이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도 이것도 몇 번 출제된 거고 역시 작년에도 올해에도 출제가 됐던 기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데요. 자, although가 무슨 뜻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걸 양보라 그러죠. 양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건설이 거의
1851년에 완성이 되었지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주어 동사 우리 주어 동사 뭐 복잡 보호 찾잖아요. 주어 동사 보호 맞네. 밑에 보니까 the construction was 이거 똑같네. 주어 동사 보호 똑같네. 근데 바뀌었죠. althouggh가 as로 바뀌었다. 구성은 이거 같은 구성은 이상이 없는데 접속사 주어 동사 똑같은데 고민이 시작되죠. 근데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 as라는 놈은 할 때 뜻 많죠. 하기 때문에 뭐처럼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as가 아주 독특하게 요거하고 같은 양보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개 예문이 있으면 한 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드문 예문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거든요. 자, 얘가 as가 일반 의미를 안 갖고 다른 의미를 가질 때는 구조상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구조상의 변화를 줘서 상대방이 as가 왜 뒤로 빠졌지? as가 양보의 뜻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표시 하나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얘를 nearly complete를 여기 쓰면 안 되고요. as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거 우리 도치라 그러죠. 이 도치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것도 시험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작년 역시 출제가 됐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패턴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죠. 그냥 부정사, 분사, 동명사, 주구장창 한 바퀴 돌았어 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얘와의 관계, 얘하고 얘가 표현이 같은 관계, 이런 관계를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단편적인 건 절대로 안 된다. 반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어법으로 가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보면 앉아 계신데 이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the positive change 여기 뭐가 생겼냐?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됐어요.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됐는데 이게 현재 고3 가르치는 쌤이 시험 낸 문제, 경악할 문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주 왜냐? 우리가 똑같은 구성에서 to help implement 이행하는 걸 돕는다 그랬는데 보니까요. to help be implemented 이걸 우리는 능동이라 그러죠. 요거는 be implemented니까 수동이라 그래요. 그죠? 똑같은 문장에서 하나가 능동이고 하나가 수동이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가 능동이고 하나가 수동이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얘는 아주 독특한 관계대명사의 아주 독특한 기능 때문에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예요. 정답자가 거의 5명 안쪽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잠깐 관계대명사 하면은 불완전하다.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들 즉 이 변화들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implement하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얘는 관계대명사 똑같이 생각됐는데 얘는 여기에가 아니고 목적어가 여기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help의 목적이 없어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이행되는 거고 이거는 그 변화들을 이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주 공교롭게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패턴도 이게 지금 하나라서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러잖아요. 진단을 받았어요. 가려워요. 저 손이 가려운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려운 이유가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렵다 그래서 뭐예요? 연고를 바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시험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분석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패턴은 제가 한 학교만 했죠. 헷갈릴 수도 없어요. 한 학교 누가 어떤 쌤이 어떤 출제를 했다. 이거는 어떤 쌤이 출제했다는 걸 완벽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년에 또 쌤 바뀌겠죠. 바뀌면 그 특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대비를 하면 되는데 그 대비 그러니까 쌤 완전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몇 년을 했습니까? 휘문만 거의 지금 내신이 2000년부터 시작되거든요. 2000년부터 지금 거의 26년, 7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자,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우리가 다 영어 좀 한다면 다 알아요. do nothing but 하면 이때 but이 그러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뜻이 아니라 뭐뭇을 제외하고 하는 전치사예요, 얘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 말은 절대로 쓰지 않죠. 야, 나는 질문하는 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뭐야? 오로지 단지 질문만 한다는 표현을 단지 질문만 해. 그걸 질문하는 것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해. 같죠? 근데 요 표현을 알고 있어도 시험 때는 타임 어택이 있잖아요. 이런 연습을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이런 변형이 있고요. 심화어법 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휘 일부 변형. 이게 어휘는 작년에 올해죠. 올해 해커스 어휘 책을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내냐? 그냥 단어 묻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본문 즉 그 리딩 교재에다가 그 해커스 나온 단어를 응용해서 내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런데 그 단어가 거기 있는 게 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딱 들어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거를 지문을 일부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집어넣어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원문인데요. 여기다가 일부 지문 없는 문장을 삽입을 해요. 왜? 리조트라는 리조트하면 휴양지 이런 생각 떠오시죠? 리조트는 휴양지는 뜻도 있지만 리조트 하면 어디에 의존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요 전체 일관성 있게 딱 변형을 시켜서 없던 문장을 삽입하고 요거는 ignore라는 단어를 overlook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앞 철자를 주고 써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까지 파악돼야 된다. 이런 문제는 다 지금 제가 교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오면 실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거기서 5개씩 그러니까 한 600개 단어를 본다 하더라도 600개 단어 중에 의미 있는 거, 이런 의미가 있는 문제. 리조트 같은 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시험 볼 때마다 5개씩 똑같은 형태로 제가 지문을 만들어서 단어를 녹여서 연습하는 걸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약 어휘 변형인데 본문 어휘 변형. 요거는 요약형이죠. 요거 본문을 요약할 때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변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을 그대로 암기해도 별 의미가 없다. 완전히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재구성, 일부는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라고 어떤 거는 없는 문장을 삽입시키고 어떤 건 외부 지문을 가져와서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기말 시험인데 2학기 중간고사인데 제가 이런 거예요. 야, 더 플러스 비교급이거든요, 이게. 중학교도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중학교는 중학교 2학기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다 시험을 봤어요. 물론 난이도는 떨어지지만 다 시험을 본 건데,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까지 매년, 1, 2학년에 매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해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거 더비더비는 이거는 니네 학교 휘문고등학교 시그니처다. 이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6, 7년 동안 안 나왔어. 나올 수 있어. 드디어 올해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패턴을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제발 그냥 무차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한다는 거는 그거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요. 같은 거죠. 예? 중요하지 않죠? 한 사람만 파야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현재 고3 선생님이 고1 때 낸 문제거든요. 전교에서 마친 학생이 3명이에요. 경악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시는 분이 2분 계세요.
그분이 다 지금 어디 계시냐? 고3에 계십니다. 근데 고1로 내려올 가능성이 왜 로테이션 되니까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조합을 알죠. 어떤 선생과 어떤 선생님의 조합이 죽음의 조인가. 그래서 제가 죽음의 조라고. 올해 1학년 선생님들은 이사쌤 두 분이었는데 시험 문제 너무 잘 내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몇 분 남았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되죠?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죽음의 조. 그러니까 그 스텝이 죽음의 조 조합인데 1학년 쌤, 요번 1학년 쌤들이 굉장히 정말 문제를 잘 내셨어요. 문제를 잘 낸다는 건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말 잘 내셨어요. 좀 이따 이거는 이제 그 죽음의 조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올해 쌤들은 뭐, 과거에는 사실 죽음의 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올해 죽음의 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6분 중에 5명이 죽음의 조예요. 어떤 조합도 죽음의 조입니다. 근데 한 분 남았죠. 한 분은 1학년 하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런 문제, 이거 보세요. 이 last should는요, 요거 문제 뭐냐? 요거 올해 지난번 기말 문제입니다. in order to find, in order to가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last should는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어머니들 혹시 아시는 분? 아버님도 괜찮습니다. 학생도 괜찮아요. 학생, last should 혹시 뜻 아나? 또, 학생, 갑자기 학부모 모드를 취하지 마시고. 어렵거든요. 이게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의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이 last should는 아마 지금 영어 좀 하시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도 죽을 때까지 아마 희문고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현대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고요. 이거는 좀 학술적인 옛날에 쓰여진 고전 클래시컬한 글에서 등장 호호 이거를 내셔요. 근데 이건 학교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last should를 내겠다는 예고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도록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찾으니까 인오더 안 나와. 근데 인오더 2가 2군데 나와요. 그 2군데에서 제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패턴이 진짜 중요하다. 제발 2달 동안 시간도 없는데 그 보편적인 늘 부정사 분사 지겹지 않으세요? 그거요. 일제시대 메이지 유신 지나서 진짜입니다. 메이지 유신 지나서 영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국권이 모든 과목이 다 바뀌었는데 영어 문법만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고 맞지도 않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낼만한 이유가 있죠. 이것도 영작 변형인데 원래 영작을 주고요. 원문이 얘예요. 그것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답을 유도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보세요. 야, 당신은 연상했을 수 있다. 당신은 기억했을 수 있다.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은 뭐뭇을 기억했을 수 있다. 우리가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액티브예요? 패시브예요? 당신은 뭐뭇을 생각했을 수 있어. 당연히 능동이잖아요. 근데요, 이 리마인드라는 동사는 올해 또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이학기 중간고사에. 이 리마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한 동사입니다. 얘는요, 생각하다가 아니에요. 생각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해야 됩니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you라는 목적어로 왔죠. 근데 이 구조가 사물이 주어고 사람이 목적어예요. 근데 보통 능동은 사람이 주어고 사람이 주어야 되는데 얘는 사물이 주어가 굉장히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야 될 때는 반드시 수동태를 써야 된다. 요것도 한 서너 번 정도 출제가 이미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 활용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대책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문법 개념 정리해야죠.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추려라. 그래야 시간이 절약된다. 그걸 제발 추려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학생이 추릴 능력이 있습니까? 안 돼요. 선생이 추려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맞게끔 그러니까 휘문의 특징에 맞게끔 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발 문법을 문법으로 끝내지 마라. 문법은 반드시 독해 속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속에서 이걸 우리가 structural reading이라고 그래요. 구문 독해, 구조적 독해거든요. 그게 요즘 들어서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체를 어떻게 다 해요? 2달 동안. 그래서 매일 요거는 동영상으로 일주일에 15개 정도의 지문을 15개 지문, 짧은 겁니다. 15개 진짜 휘문에서 잘 나오는 필수적인 내 수능 독해도 되면서 완전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이건 반드시 해와야 되고 동영상하고 클리닉 활용하는 클리닉에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암기 위주 하면 안 되고요. 패턴화는 제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영작 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는 방학 동안에 책 한 권을 해커스라는 단어 시험을 한 권을 했을 텐데요. 방학 동안에 이거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클리닉 한다 그러면 보내시면 돼요. 보내야 돼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A 시간에 온다 그래놓고 A 시간에 안 오고 B 시간, C 시간, D 시간. 관리가 힘들잖아요. 다행히 방학 때 많지가 않아요,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시켜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하고 우리 크린 쌤이 계시거든요. 크린 쌤이 저하고 호흡을 맞추고 꽤 오래되신 분이에요.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입니다. 둘이서 직접 챙기겠다. 그 다음에 이거 좀 버려라. 제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동명사를 제발 이런 거 좀 제발 버려라. 아직도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 제발 버려라. 안 맞는다 힘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장님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뭐와 함께 하라? 그 답이 서성원이래요. 좀 썰렁하죠? 자, 갑니다. 이거요. 중요합니다. 7번. 자, 학교 선생님은 지금 짧게는 2, 3년. 학교쌤이 부임한 지가 2, 3년. 올해는 신규 채용 없습니다. 2, 3년. 길게는 10여 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파악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조가 어떤 존재 파악을 해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방향성이죠. 패턴을 읽으면 방향성에 비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학원 클리닉 시간. 제가 좀 영어가 부족한 학생과 잘하는 학생 좀 나누어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하고. 자, 제가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학원의 컨텐츠의 학원 경쟁이 아니라 이미지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희문이 지금 아직 2학기는 성적이 이제 시합 때 이제 곧 시합이 되거나 아마 곧 될 거예요. 되는데 2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1.0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희문에서 1.0이요. 전 과목 1.0. 몇 명이요? 몇 명 안 돼요. 3명 맞나요? 네, 3명 맞아요. 3명인데 황모모 앞에 성을 이야기하면 이름이 나오니까 제일 끝자가 형, 그 다음에 앞자가 한모모 세 명이 1.0이 놀라운 놈들이에요. 근데 그 세 놈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수업을 받고 2학년 때도 당연히 저는 수업을 합니다. 2학년 때도 수업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간고사 기준이죠. 더 있을 거예요. 그 1등급은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9명이 1학기 기말까지 아직 2학기는 다 안 나왔으니까 아마 2학기도 비슷할 겁니다. 10명 중 9명이 저한테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도니까 저 이름 다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결론 방학 동안에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약간의 우리 결정 장애가 되도록 돼 있어요. 말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제발 우리가 옛날 속담에 닭 잡는 데는 닭 잡는 칼을 쓰고 소 잡는 데는 소 잡는 칼을 써야죠. 근데요, 잘못 공부하면 소를 잡아야 되는데 닭을 잡는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죠. 그리고 너무 또 과잉 준비는 뭐예요?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예요. 휘무는 소입니다. 그래서 소 잡는 칼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칼을 방학 동안에 제가 늘 그래 왔지만 지금은 관리를 제가 굉장히 잘 합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관리를 해드릴 테니까 믿고 보내시면 2달 동안 100%가 어떻게 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100%가 안 돼도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가 만들어주겠다. 어머니들 열심히 학원 보내고 클리닉 열심히 보내고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